오늘도 시장은 조용한 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이미 느끼고 계실 겁니다. 진짜 위험한 순간은 모두가 소리를 지를 때가 아니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라는 거려. 특히 XRP처럼 에너지 압축과 방향 전환이 반복되는 자산은 표면만 보면 그냥 흔들리는 것 같아도 그 내부에서는 이미 거대한 방향 에너지가 응축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트가 이미 폭발하고 난 뒤에야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배다점 성술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이미 만들어진 결과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 결과를 현실로 밀어내는 원인 에너지 자체를 먼저 읽어내는 구조입니다. 오늘도 단순 차트 해석이 아니라 현재 시장 내부에서 어떤 에너지들이 충돌하고 있고 어떤 방향성이 현실화되기 직전인지 하나씩 아주 정밀하게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분석은 겉으로 보이는 작은 흔들림보다 보이지 않는 중심축이 어디로 응집되고 있는지에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큰 움직임은 언제나 조용한 압축 상태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5일간의 흐름을 보면 XRP는 단순하게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상태가 아니라 압축과 재확장이 반복되면서 방향 에너지가 계속 응축되는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5월 23일 구조에서는 단순한 추세 유지보다도 압축된 방향 에너지가 다시 밀도를 높이기 시작하는 흐름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라후의 증폭 작용과 수성의 상태 전환 가속, 그리고 케투의 구조 절단 에너지가 동시에 살아있다는 점입니다. 이 조합은 단순 변동성 장세와는 다릅니다. 에너지가 멈춘 상태가 아니라 정체된 흐름 내부에서 방향 에너지가 다시 응축되고 재팽창을 준비하는 단계에 가까운 구조입니다. 최종 방향성 기준으로 보면 중심축 자체는 여전히 상방 우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라후의 왜곡 작용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서도 급격한 흔들림이나 순간적인 방향 왜곡은 반복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에는 행성 작용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달입니다. 현재 달은 감정 공명 집중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군중 심리의 동조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특정 방향 움직임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감정 에너지가 빠르게 한 방향으로 동기화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움직임 자체보다도 움직임 이후 심리 에너지가 얼마나 빠르게 증폭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달의 공명 작용이 강화되면 짧은 움직임조차도 시장 전체의 감정 에너지를 빠르게 끌어당기게 됩니다. 다음은 라후입니다. 현재 라후는 방향 벡터 증폭을 계속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라후는 단순 상승이나 하락을 만드는 행성이 아니라 현재 활성화된 방향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역할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구조에서는 압축된 에너지가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라후는 그 흐름 자체를 과속화시키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간에서는 갑작스러운 팽창, 순간적인 가속,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서의 강한 방향 확장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동시에 왜곡 에너지도 강해집니다. 즉 움직임 자체는 강해질 수 있지만 그 과정은 매우 거칠고 급격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수성입니다. 현재 수성은 상태 전환 가속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변동성 확대와는 다릅니다. 압축 상태에서 팽창 상태로 혹은 정체 상태에서 방향 확장 상태로 넘어가는 속도 자체를 빠르게 만드는 작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움직임의 크기보다도 상태 전환 속도가 핵심입니다. 조용하게 유지되던 흐름이 순간적으로 방향성을 얻으면서 급속하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특히 수성과 라후가 동시에 활성화되면 시장은 천천히 움직이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방향 에너지가 폭발하면서 짧은 시간 안에 분위기 자체가 바뀌는 흐름이 자주 나타납니다. 다음은 케투입니다. 현재 케투는 구조 절단 압력을 계속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기존 정체 흐름을 계속 유지하려는 에너지를 끊어내려는 작용입니다. 즉 균형 상태를 유지하던 구조가 어느 순간 갑자기 분리되거나 기존 흐름 자체가 절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케투는 무조건 하락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지금처럼 방향 에너지가 응축된 상태에서는 기존 정체 구조를 끊어내고 새로운 방향성을 열어버리는 방식으로도 강하게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간에서는 기존 균형 상태 자체가 오래 유지되지 못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양입니다. 현재 태양은 중심축 응집 유지 작용을 계속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즉 전체 흐름의 중심 방향성이 쉽게 붕괴되지 않도록 에너지 응집력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은
겉으로는 흔들림이 반복될 수 있어도 중심 방향축 자체는 아직 무너지지 않는 구조에 더 가깝습니다. 태양의 중심 정렬 에너지가 살아있다는 건 방향 에너지 자체가 아직 완전히 해체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번 구조에서는 단순한 변동성보다도 압축된 방향 에너지가 다시 응집되고 재확장을 준비하는 흐름 자체가 핵심이 됩니다. 이제 시간대별 흐름을 보겠습니다. 먼저 0시부터 2시 구간입니다. 이 시간대는 방향 탐색과 에너지 응축이 동시에 유지되는 흐름에 가깝습니다. 현재 달의 공명 작용과 수성의 전환 대기 에너지가 겹치면서 시장은 강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좁은 범위 안에서 방향성을 탐색하려는 움직임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겉으로는 조용해 보일 수 있지만 내부 에너지 자체는 계속 응축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이 구간에서는 시장이 한 방향으로 완전히 확정되기보다는 짧은 흔들림 속에서 에너지 밀도를 높여가는 흐름이 더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은 2시부터 4시 구간입니다. 이때부터는 라후의 증폭 작용이 더 강하게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라후는 현재 활성화된 방향 벡터 자체를 과속화시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부터는 갑작스러운 흔들림이나 순간적인 방향 왜곡이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짧은 시간 안에서 분위기가 급변하거나 순간적으로 강한 에너지 팽창이 발생하는 흐름도 충분히 가능해집니다. 다만 이건 방향 확정이라기보다는 증폭된 에너지가 시장 내부를 흔들어 놓는 과정에 더 가깝습니다. 다음은 4시부터 6시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다시 재응축 흐름이 강해집니다. 수성의 응축 작용이 강화되면서 움직임 자체는 잠시 둔화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하지만 이건 에너지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방향 에너지가 다시 내부로 집중되면서 다음 팽창을 준비하는 흐름에 더 가깝습니다. 즉 시장은 잠시 조용해질 수 있어도 내부 에너지 밀도는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은 6시부터 8시 구간입니다. 이때부터 태양의 중심축 응집 작용이 다시 강하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즉 흐름의 중심 방향성이 다시 재활성화되면서 특정 방향 에너지가 우세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현재 구조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방향이 등장하기보다는 이미 존재하던 중심 방향축이 다시 힘을 얻는 흐름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부터는 시장 내부의 방향 에너지가 다시 정렬되기 시작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은 8시부터 10시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라후와 수성이 동시에 활성화되면서 방향 팽창 압력이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수성은 상태 전환 속도를 가속시키고 라후는 그 방향 에너지를 증폭시킵니다. 즉 응축되던 흐름이 갑자기 빠른 속도로 방향성을 얻기 시작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이 시간대는 조용하던 흐름이 갑자기 속도를 얻으면서 시장 분위기 자체가 빠르게 바뀌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다음은 10시부터 12시 구간입니다. 이번 하루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에너지 방출 구간입니다. 지금까지 응축되던 방향 에너지가 본격적으로 해제되기 시작하는 시간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강한 추세형 움직임이나 순간적인 에너지 폭발 흐름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특히 라후의 증폭 에너지와 수성의 전환 가속이 이미 활성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발생할 경우 속도감은 매우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은 12시부터 14시 구간입니다. 이때부터는 K2의 구조 절단 에너지가 더욱 강하게 활성화됩니다. 즉 기존 균형 구조나 정체 흐름 자체를 끊어내려는 압력이 강해집니다. 중요한 건 K2는 무조건 붕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구조 자체를 절단하는 역할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구간에서는 기존 흐름이 유지되기보다 새로운 방향 에너지로 구조 자체가 이탈하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음은 14시부터 18시 구간입니다. 이 시간대는 방향 유지력 시험 구간에 가깝습니다. 태양의 중심축 유지 작용이 계속 이어지면서 현재 활성화된 방향성이 얼마나 유지력을 가지는지가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방향성이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고 다시 재압축 흐름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즉 에너지가 완전히 끝난 상태라기보다는 방향 에너지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 시험받는 흐름에 더 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18시부터 24시 구간입니다. 이때부터는 달의 공명 작용이 점차 완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장 내부의 감정 증폭 강도도 조금씩 안정화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과적으로 이 시간대는 기존 방향성이 유지되면서 안정화 흐름으로 들어가거나 혹은 에너지 강도가 천천히 진정되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즉 하루 전체 흐름을 보면 초반에는 압축과 탐색이 반복되고
중반부터 방향 에너지가 다시 팽창하기 시작하며 정오 이후에는 구조 자체를 밀어내는 에너지 방출이 강해지는 흐름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제 고점 저점 구조를 보겠습니다. 먼저 고에너지 팽창 가능 구간입니다. 이번 흐름에서 가장 강한 에너지 팽창 가능성이 집중되는 시간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구간입니다. 이유는 매우 명확합니다. 라후의 방향 증폭 에너지와 K2의 구조 절단 에너지가 동시에 강하게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즉 단순히 움직임만 커지는 게 아니라 기존 균형 상태 자체를 밀어내면서 방향 에너지가 한쪽으로 강하게 집중될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특히 라후는 현재 활성화된 방향 벡터를 과속화시키고 K2는 기존 정체 구조를 끊어내려는 압력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움직임 자체보다도 에너지 밀도가 갑자기 팽창하는 현상이 더 중요합니다. 즉 시장이 조용하게 유지되다가도 순간적으로 방향 에너지가 폭발하면서 강한 추세형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반대로 저에너지 응축 가능 구간은 새벽 2시부터 6시 구간입니다. 이 시간대에서는 수성의 재응축 작용이 매우 강하게 나타납니다. 즉 시장 에너지가 바깥으로 확장되기보다는 다시 내부로 압축되면서 방향 탐색이 반복되는 흐름에 더 가까워집니다. 움직임 자체는 둔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에너지가 약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다음 팽창을 위한 에너지 응집 과정이 강화되는 구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번 흐름에서는 새벽 시간대의 조용함 자체가 오히려 이후 방향 확장을 준비하는 에너지 축적 과정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핵심 구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다른 감정 공명을 계속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즉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동조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특정 방향이 발생하면 그 방향으로 감정 에너지가 빠르게 집중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라후는 방향 벡터 자체를 계속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즉 현재 활성화된 흐름의 속도와 강도를 과속화시키면서 압축된 방향 에너지를 더욱 팽창시키려는 작용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수성은 상태 전환 속도를 계속 가속시키고 있습니다. 즉 압축 상태에서 팽창 상태로, 정체 상태에서 방향 확장 상태로 넘어가는 속도 자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천천히 움직이는 흐름보다 순간적으로 분위기가 바뀌는 구조가 더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K2는 구조 절단 압력을 계속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즉 기존 균형 상태나 정체 흐름 자체를 유지시키기보다 그 구조를 끊어내고 새로운 방향 에너지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은 중심축 응집 상태를 계속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즉 전체 방향 에너지의 중심축 자체가 아직 붕괴되지 않고 흐름의 응집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지금 전체 구조를 하나로 정리하면 압축된 에너지가 다시 팽창을 준비하면서 기존 정체 흐름 자체를 밀어내고 있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즉 이번 5월 23일의 핵심은 단순 변동성이 아니라 응축된 방향 에너지가 구조 자체를 확장시키기 시작하는 흐름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방향 해석입니다. 현재 행성 구조 기준으로 보면 이번 구간은 단순 횡보 상태와는 다릅니다. 겉으로는 압축과 흔들림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 내부 에너지 흐름은 응축된 방향 에너지가 다시 밀도를 높이며 구조 확장을 준비하는 상태에 더 가깝습니다. 중요한 건 에너지가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에너지 응집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지금 구조에서는 라후가 방향 벡터 자체를 계속 증폭시키고 있고 수성은 상태 전환 속도를 빠르게 만들고 있으며 K2는 기존 정체 구조를 절단하려는 압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은 그 전체 흐름의 중심축 자체를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즉 지금은 단순 변동성 장세가 아니라 압축된 방향 에너지가 다시 구조 자체를 밀어내기 시작하는 단계에 더 가깝습니다. 이번 5월 23일의 핵심은 바로 여기입니다. 응축된 흐름이 다시 팽창 압력을 얻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초반에는 방향 탐색과 압축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새벽 구간에서는 라후의 증폭 작용으로 인해 짧은 시간 안에서 왜곡 진폭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아침 구간으로 넘어가면서 수성의 재응축 작용이 강화되며 에너지가 다시 내부로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응축은 정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후 방향 팽창을 위한 에너지 축적 과정에 가깝습니다. 오전부터는 태양의 중심축 정렬 작용과 라후의 증폭 작용이 동시에 강해지면서 방향 에너지가 다시 재활성화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정오 전후 구간은 이번 하루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간입니다. 압축되어 있던 방향 에너지가 실제 시장 흐름으로 방출되기 시작할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그리고 5로 넘어가면 K2의 구조 절단 압력이 더욱 강해지면서 기존 균형 구조나 정체 흐름 자체를 밀어내려는 움직임이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이번 흐름은 단순하게 움직임이 커지는 장세가 아니라 기존 구조 자체가 방향 에너지에 의해 재편될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야간으로 넘어가면 달의 공명 작용이 점차 안정화되면서 감정 증폭 강도도 천천히 완화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하루 후반부는 기존 방향성이 유지되면서 안정화 흐름으로 이어지거나 혹은 에너지 강도가 점차 정리되는 형태로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번 5월 23일 전체 구조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응축된 방향 에너지가 다시 팽창 압력을 얻으면서 기존 균형 구조를 밀어내기 시작하는 증폭 확장 구간에 가까운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겉으로 보이는 작은 흔들림이 아니라 그 내부에서 계속 응축되고 있는 방향 에너지 자체입니다. 이런 구간일수록 표면적인 흔들림보다 에너지 중심축이 어디로 응집되고 있는지를 보는 게 훨씬 중요해집니다. 아스터리언에서는 바로 이런 보이지 않는 에너지 구조 자체를 기반으로 개인의 흐름과 시장의 방향성을 정밀하게 구조화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차트 해석이 아니라 에너지의 근원 구조를 읽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같은 움직임 안에서도 전혀 다른 해석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분석이 끝난 뒤 이어지는 추가 영상에서는 단순 투자나 시장 이야기가 아니라 더 나은 인생 흐름을 위한 개인별 맞춤 에너지 구조 개선에 대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지금 자신의 환경이나 반복되는 문제들, 설명하기 어려운 막힘, 혹은 인생 흐름 자체를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 분들이라면 분명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결과가 나온 뒤에야 움직입니다. 누군가 성공의 열매를 따는 걸 본 뒤, 왜 나는 그때 움직이지 않았을까를 뒤늦게 후회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남들이 이미 위로 올라간 뒤 따라가기 위해 치르는 비용보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궤도를 미리 수정하는 비용이 훨씬 저렴합니다. 특히 에너지 구조는 더 그렇습니다. 문제가 현실로 완전히 굳어진 뒤 수정하는 것과 아직 방향이 응축되고 있는 단계에서 조정하는 건 필요한 힘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스터리언은 단순 운세나 감각적인 상담이 아니라 개인의 에너지 구조와 흐름 자체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삶의 방향성과 중심축을 다시 정렬하는 작업에 가깝습니다. 보이지 않는 구조가 바뀌면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분석에서 더 정밀한 흐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당신의 운명을 단순히 감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의도대로 조율하시겠습니까? 거대한 폭풍우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게 되었다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창밖으로 그 비바람을 그저 바라보고만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개입입니까? 아스터리언은 운명을 맞추는 점술가가 되기를 거부합니다. 에너지 구조를 최적화하는 에너지 엔지니어로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단순히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라는 무책임한 위로보다는 지금 당신의 어느 행성 에너지가 불균형하니 이 주파수를 보정해야 합니다라는 명확한 데이터와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 보는 것에서 끝내지 않고 실제적인 변화의 도구를 제안하는 것. 이것이 아스터리언이 지향하는 시스템의 본질입니다. 명리학이라는 설계도는 태어난 순간 고정된 8글자를 통해 당신의 본질적인 성향과 삶의 근간이 되는 에너지의 틀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베다 점성술 조티쉬의 핵심인 다샤 시스템은 단 1초 안에서도 당신의 차트에서 어떤 행성이 어떤 위치로 넘어갔는지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정도로 세밀합니다. 명리학과 조티쉬, 이 두 시스템의 만남이 아스터리언이 제안하는 에너지 공학의 정수입니다. 조티쉬의 한 분야인 나트나 치키차, 즉 보석 처방의 관점에서 원석은 특정 행성의 에너지를 수신하고 증폭하는 에너지 필터이자 안테나입니다. 아스터리언은 이 원석을 통해 운명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교정법 중 가장 강력하고 우아한 방법, 나트나 치키차로 당신을 올바른 궤도로 되돌려놓는 개입을 선택합니다.
아스터리언이 제공하는 것은 단순한 팔찌가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 필드를 우주의 최적화된 빛과 연결하는 접속점입니다. 이 연결을 위해 아스터리언은 독보적인 분석과 검증으로 정확한 기준점을 찾고 개입 구조를 결정합니다. 단지 부귀해지도록 노란빛의 돌을 구성하거나 사주에 물이 부족하다고 검은빛의 돌을 구성하는 것과 다른 차원의 개입입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거대한 흐름 위에서 지금 어떤 빛이 당신을 이끌고 있습니까? 그 에너지는 당신의 의도대로 흐르고 있습니까? 해석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분석도 저희의 몫입니다. 당신은 오직 당신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변화시키겠다는 의지 하나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아스터리언의 에너지 공학이 당신의 가장 든든한 항해 지도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아스터리언은 보는 것에 머물지 않고 당신의 에너지에 직접 개입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운명은 해석하는 순간 바뀌지 않습니다. 개입하는 순간에만 바뀝니다. 지금 이 흐름을 알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시간은 그대로 흘러갈 것이고, 지금 이 흐름에 개입한다면 당신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택은 언제나 단순합니다. 그대로 흘려보낼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을 기준점으로 바꿀 것인가? 아스터리언은 그 기준점을 만드는 곳입니다. 필요한 분들만 오시면 됩니다. 더 구체적인 정보는 영상 하단의 설명란의 블로그나 스마트 스토어 URL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